사장님의 희로애락을 듣습니다. 캐시노트가 언제나 사장님과 함께 웃고 울고 마음을 나누겠습니다. 오직 사장님만을 위한 사장님 전용 팟캐스트 우리 사이. 안녕하세요. 사장님들 대박나세요. 캐시노트 정대박 박이입니다. 사장님들 돈줄 나세요. 캐시노트 이쭈리입니다. 우리 사이 첫 번째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저희가 사실 캐시노트 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와 이야기들을 사장님께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팟캐스트로 찾아뵙는 건 처음입니다. 박이 씨, 이거 왜 하는 건가요? 네, 제가 올해 초부터 기획하고 집중했던 부분이 바로 이 컨텐츠였어요. 현재 캐시노트 내에서 사장님 페이지라는 기능으로 사장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컨텐츠부터 공감이 가는 컨텐츠, 정책 뉴스 등의 컨텐츠들을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캐시노트가 제공하는 장부나 매출 통계 등의 기능 이외에도 사장님들이 웃고 울고 공감하실 수 있는 컨텐츠를 제공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이런 컨텐츠를 제공하고 사장님들의 반응을 쭉 분석해 왔는데 쭈리 씨는 혹시 사장님들이 어떤 컨텐츠에 많이 반응을 보이실 것 같나요? 그런 거 아닐까요? 땡땡땡 성공신화, 땡땡땡 노하우 이런 게 인기가 많지 않을까요? 네, 물론 그런 글들에도 반응이 뜨거우신데요. 주변 지인 사장님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멘탈이라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장사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일반 직장인들과는 다르게 철저하게 혼자서 감당하고 혼자서 하기 때문에 참 외롭고 힘들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실제로 사장님 페이지의 컨텐츠들을 보면 정책이나 뉴스에 대한 반응도 뜨겁지만 다른 사장님들의 이야기, 장사를 하시는 분들만 공감되는 이야기에 뜨거운 반응을 보이셨어요. 그런 맥락에서 어떻게 하면 사장님들이 더욱 생생하게 외롭지 않으시게 다른 사장님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런 팟캐스트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주인공으로 모신 분이 있습니다. 저희 캐시노트 사장님 페이지 자주 들어오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카페를 운영하시면서 초보 사장님으로 겪는 일들을 글로 풀어내시면서 많은 사장님의 공감을 얻고 계신 분입니다. 바로 안녕원영 사장님이신데요. 오늘 안녕원영 사장님 모시고 자영업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 또 즐거웠고 힘들었던 일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 원영님처럼 초보 사장님들은 아마 격하게 공감하실 거고 사업을 시작하신 지 꽤 되신 사장님들도 잠시 옛 추억에 잠길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안녕원영 사장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원영 사장님.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카페에서 7개월째 일하고 있는 안녕원영이라고 합니다. 네, 카페를 운영하신 지 7개월 넘으셨다고 하셨는데요. 처음에 네네. 어떻게 그럼 카페라는 사업을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저는 7년 동안 직장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네. 되게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이제 하다가 이제 퇴사를 결정을 하고 네. 회사를 그만두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이렇게 열심히 일할 거면 내 일을 하는 것도 좋겠다. 남의 회사를 위한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을 위한 그런 일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또 나만의 사업장이 있어야겠어가지고 네. 이제 그런 생각들이 이제 하면서 그러면 내 사업장에서 내 일을 하면 내가 아무리 몸바쳐 열심히 일해도 하나도 아깝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런 사업장이 또 어떤 게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저의 책들을 좀 쌓아두고 나만의 작업 공간이 있는 사업장이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네. 내린 결론이 카페였어요. 네. 카페는 한 구석에 뭐 책 쌓아놔도 괜찮고 그쵸. 제가 노트 펼쳐놓고 뭔가를 막 두들기고 있어도 아무도 이상하게 보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카페 일을 또 배웠고 시작을 했고 지금 계속 이렇게 일을 하고 있네요. 네. 사장님 혹시 카페를 처음 시작하셨을 때 이렇게 네. 어려운 점은 없으셨을까요? 처음에 어려웠던 점은 뭐 너무 많죠.
제가 2020년 12월에 오픈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오픈을 하면서 테이크아웃밖에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예 매장에 손님을 전혀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네. 근데 이런 식으로 급하게 오픈을 해야 되나 싶었는데 또 당장 월세 낼 생각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무튼 오픈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좀 약간 급하게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네. 근데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뭐 어떻게 하고 시작을 했는데 또 제가 다른 데서 장사를 하던 사람도 아니고 장사를 처음 해보는데 이런 상황으로 시작을 해보니까 네. 어떻게 하루에 손님이 올지 감을 전혀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쵸.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일주일, 이주일이 지났는데 이게 지금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최저 매출인 것 같긴 한데 이게 어느 정도로 끔찍한 매출인 건지 비교할 자료가 없는 거죠. 네. 근데 그러고 나서도 이제 시간이 흘러서 좀 매장 손님을 좀 받을 수 있게 되긴 해도 지금까지도 5명 이상의 손님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은 여름이고 겨울보다 손님이 조금 더 오는 것 같긴 한데 네. 이게 잘 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손님이 오시는 게 또 오시기는 또 오시는데 이게 우리 카페가 좋아서 오는 건지 코로나 단계가 조금 풀려서 오는 건지 모르겠고 네. 또 손님이 안 오시면 안 오시는 대로 이게 우리 카페가 싫어서 안 오시는 건지 코로나 때문에 집 밖을 안 나오셔서 안 오시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처음 이 일을 시작을 하고 처음 장사를 해보는데 뭘 네.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우리 카페를 장사를 해 나가야 되는지 알아차리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네. 그러니까 장사가 당연히 가장 안 되는 때 이제 가게를 오픈했으니까 네. 그때보다 당연히 지금 매출이 아주 조금 좋긴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제가 장사를 잘해서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들 다른 옆에 가게 사장님들도 그러시고 뭐 일상적인 수준의 회복을 기다린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데 그게 어떤 건지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언제쯤 알게 될까요? 네. 정말 좀 많이 어려우실 것 같은데 지난번에 이제 사장님께서 카페 일이라는 게 끝없이 일어나는 문제들과 해결의 반복이다 이렇게 글을 써주신 적이 있었는데 좀 어떤 건지 어렴풋이 좀 알 것 같기도 하네요. 아, 네네. 그게 맞아요. 진짜 그게 되게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네. 그런데 알바생들은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났다라고 네. 저한테 얘기는 해주지만 네. 이제 정작 이제 해결이 되는 건 제가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빙기가 고장나고 온수기가 고장나고 이러면은 뭐 AS 기사님께 연락을 드리는 것도 제가 다 하는 거죠, 당연히. 네. 근데 이제 그런 거는 고치는 건 기사님들이 고치시더라도 그거 말고도 제가 직접 해결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어떤 게 있나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벌레 잡는 일이요. 네. 그러니까 테라스 난간에 거미가 있는 거예요. 네. 거미가 막 줄을 엄청 쳐놨어요. 어머. 근데 제가 만약에 그냥 알바생이었으면 못 본 척하고 카페 안으로 들어왔을 것 같은데 그쵸. 저는 사장이잖아요. 치워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다고 그것 하나 치우자고 옆 가게 사장님한테 다 잡아달라고 할 수도 없고 네네. 근데 도움을 요청할 곳이 정말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고무장갑을 끼고 빗자루를 들고 이제 뛰어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냥 툭 쳐서 이제 날려보내면은 다시 혹시 얘가 돌아올까 싶어서 그냥 눈 질끈 감고 그 거미를 잡았어요. 네. 옆에서 이제 보고 있던 알바생이 막 몸소리를 치고 소리를 질렀죠. 그러니까 저도 막 소리 지르면서 거미를 잡았어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원래 벌레를 못 잡아요. 정말요? 네. 집에서도 벌레 못 잡거든요. 근데 그날 이후 그 거미를 잡은 이후로는 벌레를 잡아요. 그러니까 어떤 벌레든 잡아요. 밖에서 네. 한 번은 바퀴벌레처럼 생긴 어떤 기어다니는 벌레가 들어왔어요. 네. 근데 그거를 빗자루로 때려 잡았어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때려 잡았어요. 그러니까 손톱만한 거미, 모기 뭐 네. 이런 거는 이제 그냥 맨손으로 잡아요. 근데 우리 알바생은 아직도 못 잡고 그냥 네. 사장님 어떡해요 하고 있지만 네. 저는 아무튼 그걸 잡고 있어요. 사장님이니까, 사장이니까.
네. 아, 네. 근데 이걸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혹시 음. 세스코 같은 데선 그런 걸 안 해주나요? 근데 이제 그 해석쿨에서는 음. 이제 뭐 월마다 뭐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한 번씩 방역은 해주시지만 맞아요. 벌레 하나 잡아달라고 지금 당장 와주세요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네. 이게 참 소소한 부분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 초보 사장님들이라면 되게 공감할 만한 얘기인 것 같아요. 아, 네. 네. 사장님 처음에 오픈하셨을 때도 사실 코로나가 터지긴 했지만 네네. 요새 갑자기 또 더 이제 코로나가 좀 심각해졌잖아요. 네네, 네, 맞아요. 그런 상황에서 좀 더 막 기존보다 더 어려움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제 코로나 4단계로 지금 격상이 됐잖아요. 네, 근데 이게 뭐 저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사장님들이 다 뭐 그러시겠지만, 네. 원래 2월 한 중순 그때부터 다들 좀 약간 기대감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백신 접종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또 7월부터 거리두기 단계가 조금씩 완화될 거다. 맞습니다. 이제 그래서 좀 다들 이제, 아, 그래, 우리 한번 열심히 일해보자라는 좀 약간 파이팅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되기는커녕 오히려 이제 이게 단계가 오히려 심해졌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음. 이제 더 힘이 빠지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저만 해도 뭐 처음에는 저녁에 이제 앞으로 7월부터는 6명 모임이 가능해진다. 막 또 그런 말들이 있어서 그럼 매장 내에 그럼 테이블 배치를 또 새로 해야 되나? 또 이런 고민도 했었었는데 네. 그냥 뭐 없는 일 됐고 이제 음. 대신에 이제 다른 고민들이 이제 많이 생기는 거죠. 네. 이제 요즘 날씨도 너무 덥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침에 가게 출근하면 에어컨부터 켜고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녁에 지금 이제 4단계로 격상이 되면서 2분 손님밖에 못 받는 상황이 됐어요. 네. 네. 그러니까 2명이서 오는 경우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날은 그냥 아예 저녁 6시 이후로는 그냥 매장이 텅텅 비거든요. 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어컨은 계속 풀가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럴 바에는 그냥 영업시간을 단축을 하는 건 또 어떨까 싶기도 하고 네. 뭔가 되게 이렇게 저렇게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것 때문에 영업시간을 단축하거나 휴무일을 갖는 사장님들도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좀 되게 뭔가 마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네. 근데 또 그래도 또 이 와중에 되게 감사하게도 다들 정말 많이 힘드신데 네. 그래도 또 조금만 더 힘내자 이렇게 말해주시는 사장님들도 계시고 그래도 좋은 날이 올 거니까 조금만 우리가 버텨보자 또 이렇게 말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또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기회에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 사장님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사업을 시작하시고 그 이후에 네. 이렇게 코로나가 계속 심했다가 좀 풀렸다가 이런 걸 반복하시면서 굉장히 힘든 일들을 많이 겪으실 텐데 좀 이럴 때 진짜 큰 힘을 얻는다. 이런 게 있으실까요? 물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런 다른 사장님들의 격려 이런 부분도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는 힘이 될 수 있을 텐데 힘든 상황을 이겨내게 하는 좀 큰 동력이 뭔지 궁금해요. 사실 결국은 손님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저는 MBTI 검사를 꾸준히 하는 편이거든요. 네. 네. 근데 이걸 하면 그러니까 E랑 I랑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사람이에요, 저는. 네. 그래서 어떤 때는 되게 외향적으로 나오고 어떤 때는 되게 내성적으로 나오는 그런 사람인데 네. 이제 원래 그 전에 회사를 쉬고 나서는 내향성이 계속 엄청 높게 나왔었어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일 시작하고서 검사를 다시 해보니까 외향성이 높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면서 제가 물론 코로나 때문에 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긴 ha지만 그래도 사람 만나고 손님을 만나는 게 이제 제가 좋은가 봐요. 네. 이제 아무래도 좀 그런 손님들의 느낌들이 저를 좀 약간 힘을 주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네. 카페는 광고 손님 비중이 되게 높은 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일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몇몇 분들은 자연스럽게 저한테 먼저 말을 걸어주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근데 그렇게 이제 시간이 좀 쌓이니까
뭔가 이제 친구가 생기는 기분? 그러니까 물론 저는 그분들 뭐 이름도 모르고 직업도 모르지만 이제 만나면 확 반가운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는 이제 안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네. 그랬더니 저 안경 썼다고 막 아는 척 해주고 그러시고 네. 또 며칠 전에는 어떤 손님이 가방에서 주섬주섬 캔커피를 꺼내주시는 거예요. 피곤할 때 하나씩 먹으래요. 근데 너무 웃긴 거예요. 그게 저 카페 서버인데 캔커피를 주시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거 또 냉장고에 넣어놨더니 또 우리 알바생들이 그거 보고 아니 이게 뭐냐고 또 네. 막 한참 웃고 그랬어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네. 이렇게 힘을 얻는 일들은 주로 손님들이랑 이제 이렇게 꽁냥꽁냥 하면서 그렇게 나오는 일들인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이제 손님과의 에피소드 하나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분은 지금 저희 카페 오픈할 때부터 진짜 매일 아침에 오셔서 커피를 사가시는 분이시거든요. 네. 되게 점잖은 직장인 분이세요. 네. 근데 진짜 점잖으신데 금요일만 기다리면 사세요, 이분이. 공감되네요. 저희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저도 직장인이었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나서 네. 오늘 금요일이네요.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그분이 갑자기 얼굴이 확 피면서 그니까요. 너무 좋아요.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네, 그날 이후로 금요일마다 그분이 저한테 말을 먼저 해주세요. 오늘 금요일이네요. 금요일이네요. 오늘만 기다렸습니다. 막 이러면서 금요일만 되면은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분 덕분에 금요일마다 오늘이 금요일이구나 하는 거를 이렇게 재밌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이제 안녕원영 사장님과 비슷한 시기에 창업하셨거나 아니면 지금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안녕원영 사장님께서 그래도 선배 초보 사장님으로서 우리 초보 사장님들에게 주실 수 있는 팁 같은 게 있으실까요? 근데 이게 저도 이제 아직 초보고 뭐 본격적으로 장사를 했다고 말하기도 좀 어려워서 네. 팁을 제가 드릴 수 있을까요? 그냥 저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막 다들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네. 이제 그냥 그게 좀 약간 마음이 좀 약간 아프고 사실 저희 앞집에 갈비집이 있는데 네. 여기는 1년에 하루도 안 쉬고 일하는 집이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는 불 다 끄고 문 잠그고 그냥 휴무로 그냥 하루를 푹 쉬시더라고요. 네. 뭔가 지금 이 시기에 그런 모습들을 좀 이렇게 보고 하면서 그냥 힘내셔라는 말씀도 좀 약간 부끄럽지만 그래도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라고 이렇게 말씀밖에 못 드릴 것 같아요. 네. 사장님, 사실 이런 제가 이 팟캐스트를 좀 생각하게 된 게 사실 사장님 덕분이거든요. 이게 정말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첫 이제 게스트로 모셨던 이유가 물론 저는 사장님이 아니지만 안녕 원영님께서 적어주시는 글을 사장님들에게 이제 컨텐츠로 제공해드리고 사장님들이 그거를 이제 글을 읽으시고 보이시는 댓글이나 반응을 보면서 정말 약간 저도 약간 감동을 많이 받아가지고 네, 맞아요. 저도 사실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살아가면서 그냥 본 이야기들을 그냥 조금씩 쓴 건데 사장님들이 오히려 제가 이렇게 반응해 주시는 걸 보고 더 되게 제가 힘을 많이 받아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오늘 이렇게 우리 사이 첫 방송에 참여를 해주셨는데 소감은 어떠셨을까요? 저도 아직 부족한 점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덕분에 저한테도 너무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힘든 시기에 계신데 정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힘내보겠습니다. 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안녕원영 사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저희 캐시노트 사장님 페이지에서 안녕원영님의 자영업 이야기 계속해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안녕원영님이 사장님 페이지에 공유해 주셨던 글 중에 마음에 와닿았던 문장을 하나 소개해 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박희 씨? 네, 저는 안녕 원영님의 글 중에서 사장님 페이지에 업로드되었던 내 인생에 더 이상의 번아웃은 없다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마음 편히 사는 게 내 인생의 방향이다 라는 문구가 정말 오래 가슴에 남았고 글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저도 무척 공감되는데요. 팟캐스트 우리 사이는 앞으로도 실제 캐시노트를 사용하시는 사장님들을 모시고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사는 이야기, 장사 이야기, 이런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듣고 계시는 사장님,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신청해 주세요. 신청 방법은 캐시노트 앱을 여신 뒤에 메인에 있는 사장님 페이지를 누르시고 우측 상단에 내 정보 아이콘을 클릭하신 뒤에 우리 사이 출연 신청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많이 신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캐시노트는 언제나 사장님 편에서 사장님을 응원하고 돕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우리 사이!